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수학에서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문제풀이만 가면은 이 개념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문제풀이 방법만 보는 거예요. 또는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응용 문제에 가면은 이 개념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 한마디로 큰 장벽이 생겨버린 친구들이 있죠. 예. 결국 이런 친구들은 기본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데 응용 문제까지는 못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해요. 그 이유는 기본 문제는 개념 없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기본 문제도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개념을 중요한 건데 거꾸로 해요. 기본 문제는 뭐냐면은 너 이 기본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해봐. 개념을 말로 한 게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이 기본 문제를 이용해서 개념을 익혀봐 라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정말 개념을 갖다 쓰는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니라 이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생님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정리해 보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개념을 문제에 갖다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맨날 문제만 푸는데 문제 몇천 문제 몇만 문제를 풀었을 텐데 그게 도대체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개념을 공부할 때 또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지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될까? 우리 머리 가운데서 개념 공부할 때 문제와 연결시키고 문제 풀 때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약간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문제 구조는 수학 문제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질문과 조건이 있어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개념은 어디에 들어가냐? 이 조건을 가지고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게 된다? 바로 개념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은 이제 가끔씩 도구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은 이 개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내고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있는 거에서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차나 유형에서 갖다 쓰는 건데 옛날 책으로 보면 정석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우리 교과서에서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차가 뭐고 유형이 뭐냐라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목차는 영어로 치면 문법 같은 거예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뭐 제곱근 배웠죠. 예, 제곱근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었죠. 제곱 이런 거. 네, 이게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었고 대수관계도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이 목차고 목차는 주로 대단한 목차보다도 소단원 목차, 우리 개념 교재에 보면 작은 목차들 있죠. 그게 바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형 하나하나를 나누기보다는 지문을 나누는 거 선생님은 좀 더 좋아해요. 한 유형 안에서도 지문 A, 지문 B, 지문 C가 있으면 이것들이 조합하여서 유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A, B, C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A, C, D 조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유형이에요. 그럼 이 유형이 뭐냐? 영어로 치면 수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거를 100개 한다고 수거를 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거 같은 걸 100개 알고 있으면 이런 A, B, C 작은 지문들을 한 100개 알고 있으면 수학 잘해요. 중학교 내내 잘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 조건, 질문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고 그 조건들을 보고 내가 이 개념에서 어떤 걸 갖다 써야 될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실예까지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일단은 구조부터 선생님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조건인데 이 조건을 보고 이 조건이 간단히 말해서 명령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수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목차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정수 조건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아, 이거는 정수 조건이니까 하나하나씩 대입해보는 짓을 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개념서 있죠. 예, 거기에서 갖고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 조건이 있으면 질문이 있죠. 예,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바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수학 문제. 조건, 도구, 질문. 뭐라고요? 조건과 도구와 질문. 이 도구는 뭐다? 바로 목차와 유형 또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어려운 문제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질문 하나에 조건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한 세네 개, 대여섯 개까지 쓰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문제가 합쳐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 1, 2, 3인데 이걸 해결하고 나면은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 한마디로 이 결론을 가지고 다시 이놈이 조건이 되어서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조건, 질문, 조건, 질문, 조건, 질문이 연달아서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어려운 문제 또는 응용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매일 끊어 읽으라고 하는데 그 끊어 있는 목적이 뭐냐? 이 덩어리를 크게 한 덩어리로 보면 어려운 문제는 못 푼다고요. 쉬운 문제들은 어차피 하나예요. 하나짜리기 때문에 끊을 것도 없고 끊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쉬운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응용 문제, 어려운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건데 끊어 읽지 않으면은 이거를 조각조각 보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보게 된다고. 이걸 큰 덩어리로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조각 내고 보면은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보고 아마 오답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니까 다 쉬운 얘기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묶어놨을 뿐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것이 문제의 기본이다. 문제의 구조의 본질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각인하고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시험 대비 동영상에서도 핵심으로 집어넣는 건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개념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개념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 풀 때는 어떤 자세로 문제 풀이를 해야 되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개념 공부할 때는 이거 어디다 써? 이것만 질문하면 돼요. 이 개념이 도대체 어디다 써? 좀 어렵죠?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지? 이게 시험 문제 아니면 기출 문제 아니면 그냥 문제집 문제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풀 때는 거꾸로 해요. 문제는 맞추려고 답이 뭐야?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네.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출제자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알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알려주려고, 어떤 개념을 아는지 물어보려고 문제를 냈겠구나, 라고 해서 자꾸만 목차, 개념, 바로 이거죠.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갖고 온다고. 어떤 개념에서 이거를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어떤 개념이 쓰였을까? 어떤 목차가 쓰였을까? 어떤 도구를 이용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와 개념을 연결시키는 방법, 또한 기본 문제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한마디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그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다푼해, 우리 실제적으로 유형 문제집, 꼭 다푼해가 아니라서 유형 문제집을 이용하는 방법, 이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개념과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